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에듀큐레이션 시즌2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입과 고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다양하게 다뤄왔고요. 특히 이제 대입에 대해서는 앞서 논술과 구술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8년도부터 이 면접이 특히 어떻게 달라질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년도 대입부터는 뭐 고교학점제도 있고 수능 개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 특히 면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높습니다. 면접은 이미 입시에서 한 30에서 50% 사이로 반영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28년도 이후에는 더 강화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걱정도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벌써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먼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비추고 있는 서류 면접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실제로 좀 면접을 담당하셨던 저희 전문가 선생님 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랑 이화여대에서 2013년도부터 제가 입시를 담당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으로서 서류평가 그리고 면접평가 예전에 있었던 입학사정관 전형 때부터 학생들을 선발하는 일들을 했고 지금은 학생들 면접, 서류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부모님 세대 때는 면접이 매우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점수화되지 않거나 했기 때문에 면접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좀 제가 간단히 표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면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제시문을 뭔가 갖고 풀어가는 면접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확인 면접이라고 부르는 생기부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혹은 이제 기회균형을 다루는 이 생기부 면접에 대한 것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대 약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는 제시문 면접을 보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인 대학들에서는 생기부 면접 위주로 보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좀 특이하게 이제 전형별로 면접을 딱 갈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왜 대학은 이렇게 면접 종류를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네. 아마 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르고 학생층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더 적절한 전형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학업 능력 그 자체, 정말 그 공통의 시험이라는 이제 그 관점이 있다면 그 학생부 면접,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자 해서 이렇게 다른 게 아닐까.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서류들로는 변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공통된 시점을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같이 지도를 하다 보면 일단 학생들은 면접을 싫어하고요. 웬만하면 면접 보지 않고 대학에 가기 원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면접을 본다 그러면 그래도 생기부 면접이 제시부 면접보다는 조금 편해요. 부담이 적어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서류 면접도 생각보다는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경희대학교 자료만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에서 서류로 학생들을 일단 2, 3배수를 뽑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이 면접이 30%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 30%고 이제 뭐 생기부 면접이니까 그거 한국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최초 합격자 중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제 최종적 합격자까지 가게 되면 한 4분의 1 정도가 뒤바뀌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냥 내 생기부에 있는 걸 확인하는 면접 자체도 굉장히 변별력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균형 면접 같은 경우도 원래 좀 악명이 높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기계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면접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본다 해서 학생들이 괴로워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고려대에 계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고려대는 어차피 서울대 쓴 친구들도 시험을 좀 보잖아요. 이 면접 보다 보면은 좀 변별도 되고 얘는 약간 서울대로 가래구나 이런 좀 눈치가 있나요? 꽤 많이 있고요. 꽤 많이 있나요? 네,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면접 자체가 면접 시험장에서 제가 면접을 하루 종일 하루에 한 40명 정도 면접을 본다 치면은 그 중에서 정말로 이 친구는 너무 뽑고 싶다. A다 라고 한 학생들은 한 타임에 한 2명 정도? 그럼 하루에 한 4명 정도 만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수님들이랑 이제 같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교수님들께서 막 너무 아이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실 때가 있는데
저희가 거의 후속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봤을 때 네. 그 친구들은 거의 이제 서울대로 등록을 많이 했더라. 없군요. 네, 그래서 면접에 정말 강한 친구들 그리고 고려대학교나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는 정말로 그냥 답에 대한 채점, 이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풀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서울대는 꽤 긴 시간 동안 교수님들과 또 그 전공 교수님들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알 수 있는 깊이들이 좀 더 다르고 거기에서 통과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찐이다. 네. 라는 게 너무 이 분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이미 기존에 좀 상대적으로 빡빡한 면접을 운영했지만 28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또 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시기적으로 보면 24년 말에 일단 입학 전형 계획안이 한번 약간 나왔었고 25년, 20년 포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24년도에 이제 소위 SNU 역량 평가안이라는 게 나와서 마치 이제 뭐 지역 균형 전형이든 어쨌든 일반 전형이든 다 이제 마치 재시무 면접으로 바뀔 것처럼 했다가 뭔가 좀 이제 그때 여론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지역 균형 전형은 일반고 애들이 보는데 일반고 애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도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의식을 했는지 이제 다시 25년, 26년에는 결국 다시 약간 기존의 생기부 면접이 좀 돌아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뭐 또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에 계셨으니까 네. 서울대에 있던 약간 변화 이거에 대해서 좀 짐작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형 취지 때문에 전형 취지가 어쨌든 지역을 다양하게 서울대 합격생들을 다양한 곳에서 뽑겠다, 다양한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정말 그 학교 생활 충실도라거나 이제 그 어떤 깊이라거나 그거를 봐야 되지 뭔가 따로 자체 시험을 따로 준비해서 그걸 합격했다, 합격시켰다, 선발했다라는 것들이 조금 전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히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공교육 강화라는 얘기들이 계속 되어 있고 사교육 영향이 적은 전형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제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특히나 서울대는 그 선두에 있는 대학으로서 네. 그 취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시험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서울대가 크게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이 각각 면접이 다른데 이제 현장 이제 어쨌든 사교육이지만 지도를 해보다 보면은 지역 균형 전형은 어쨌든 생기부 면접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애들이 학원에 확실히 덜 왔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학교에서 어쨌든 지역 균형 전형은 전교 1, 2등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초관심을 받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도 붙어서 해주시고 뭐 지역 어떤 그 교육청에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체제를 좀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 말씀하신 게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생기부 면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눈길을 끄는 건 뭐냐 하면 탐침 질문이라는 용어였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한국어 사전에 이런 단어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냥 한자를 보면 대충 뭔지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이 탐침 질문하고 또 하나 나왔던 어쨌든 수행평가 내시라 해서 약간 그래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좋게 말했을 때 자, 이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말이 어려워서 그냥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면접 상황에서 주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고민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추가 질문이며 열린 질문의 성격을 가진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탐침 질문이라는 건 새로웠는데 이 개념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서울대는 원래 꼬치꼬치 추가 질문을 했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서울대는 원래 늘 하던 네. 건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탐침 네. 질문을 합니다라는 게 있진 않았는데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준 게 아닐까. 그렇지만 근데 서울대를 원래 준비했던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식화했을 정도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용 탐침점 정의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제 이 지역균형 전형, 이 서류 면접은 어떤 거냐?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에게 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등을 확인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였다면 바뀌는 거는 역량에 대한 평가다. 그다음에 학생부에 기재된 개별 학생의 학습 경험에 기반한 문항을 활용한다. 그리고 탐침 질문을 통해 학생부 기록 이면에 내면화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SNU 역량 평가다 보니까 이제 역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이제 같이 보면은 뭐 주요 서울대가 원하는 6가지 역량, 그리고 이제 지원 단위별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기존의 형태를 공식화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차별화되는 요소를 보여야 되니까 예전에 그냥 활동 자체를 너 이거 했지 아니면 뭐 약간 팩트 체크 타원이었다면 이제는 역량으로 가겠다는 정도가 아닐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초에 있었던 이제 이 입시 포럼에서는 예시 문항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새로운 문항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 문항은 이제 이런 예시 문항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나다 제시문이 있던 제시문 면접 문항에서 번역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입장이 있을 때 자신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입장에도 공감하느냐. 이건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이제 독서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정치외교학부를 예로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정치외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을 때 만약 입학한다면 특별히 심화하고 싶은 분야나 연구 주제가 일단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일단 후자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물어보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저희가 네. 이제 자소서 쓸 때는 진로 계획이라고 해서 학업 계획에서 이제 이런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새로울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애드립으로 이제 보통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했던 거.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럼 이제 기존에 뭔가 약간 그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던 걸 좀 공식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거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근데 이 탐침 질문이란 게 한 10년 전에 얘기했던 탐침 질문, 한 5년 전에 얘기했던 탐침 질문이랑 지금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대학이라거나 고등학교라거나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AI가 아닌 정말 너의 생각인지. 그 전에는 그 주제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우수성들을 우리가 겉보기에도 평가가 가능했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게 얘가 끄집어낸 주제고 얘가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네. 아니면은 그냥 어디서 있어 보이는 주제들 나열한 건지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 진위 여부가 예전엔 실제로 했냐 안 했냐인데 이게 정말로 내 내면에서 끄집어 나온 것인가에 이제 탐침 질문 그런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얼핏 보면서 선생님께 이제 고입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의대보고 면접 같은 게 조금 이제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활동을 두세 개 엮어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 더 얹어서 그럼 어떻게 넌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저희가 서울대 지균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간다고 보면 맞을까요? 만약에 면접관들 혹은 이 면접 문제 출제자 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 역량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업 역량들을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 역량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정말 그 통합적인 나의 모습, 입체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많은데 서울대 지균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하나의 활동이지만 그러면 이 활동과 네가 1학년 예를 들면 고3 때 뭐 물리학 2에서 있었던 어떤 그 과목에서 이런 평가했던 것들이 네가 통합과학에서 했던 이러한 관점이 이때 배웠던 이 관점이 네가 물리학 2에서 이 탐구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니? 라고 한다면 굉장히 면접 문제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로 더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본인이 했던 활동이 완전히 다 꿰뚫고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겠군요. 그럼 이제 혹시 뭐 일부에서 이제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이게 확인 면접이고 서류 면접이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지금 사범대라든가 이제 의대에서 약간 인적성 스타일의 문제들을 좀 물어보잖아요. 하도 이제 학과별 역량을 강조하니까 혹시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공통문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공통문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문항을 개별 활동이랑 활용하는 질문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방금도 제가 뭐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2를 연결시켰다. 듯이 어떤 질문은 공통적인데 활동 두 개가 각각 개인의 것들로 이렇게 된다면 공통 질문이나 공통 질문이지 않은 그러나 난도는 맞추는 아이들마다 누구는 이런 저난이도의 질문만을 받고 누군가는 고난이도의 질문만을 받으면 좀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이 문제 출제나 이런 것들을 교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공통 문항을 활용하는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 문제도 뽑아서 물어볼 거다 현장에서라고 네. 하는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군요. 실제로는 이제 면접 출제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면접자가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갈 때는 어느 과에 내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랑 면접평가는 독립평가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을 또 면접을 본다면 이게 서류에서 봤던 어떤 나의 선입견과 이런 것들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아, 서류 평가와 네. 면접 출제와 면접관은 다 다르다. 네. 아, 그러나 이제 서울대는 네. 면접 인원수가 적고 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들어가시고, 네, 그 중에서 그렇죠. 어떤 그렇죠. 교수님들이 들어가실지는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이건 학생들이 뭔가 후기를 보면 저는 뭐 여기서 면접을 뭔가 약간 이미 약간 붙일 것 같은 단계에 있으니까 면접을 살살 본 것 같아요. 네. 의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는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또 뭐 면접을 어떻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오해군요. 네.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서울대 면접 변화를 보면서 어쨌든 기존 틀에서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제 약간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다고 한다면 자기가 활동을 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네. 만일에 정말 의존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어쨌든 다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좀 이런 서울대 면접 특히 지금 면접 변화에 대해서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면접이 정말 저는 최근에 고임 면접부터 이렇게 변화해 온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친구가 AI를 활용한 이 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파고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서울대 학생부는 정말로 아이들이 이거까지 했다고 싶은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정도가 지금 AI의 등장과 함께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더 깊어지고. 그래서 대학 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이 아이가 정말로 이걸로 생각을 했다고 네.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보고서나 작성할 수는 있는데요. 정말 그게 나의 내면화는 한 번씩 하면서 지금 1학년이 2학년이라면은 그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지 고3 여름방학 때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뭐 3주니까 충분히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맥락이 없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자기 활동들을 펼쳐놨을 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15 면접도 상당히 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생기부 면접도 이제는 뭐 1단계 된 다음에 뭐 예상 문제 몇 개 뽑아서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는 준비가 어렵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28년도 서울대 입시 변화 중에서 면접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서 일단 지역균형 전형의 생기부 면접, 서류 면접 변화 한번 살펴봤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